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 한인 페스티벌도 있었고, 네. 저희 근처에 있는 또 월남 소사이어티 베트남 페스티벌도 있었고, 네. 의료 박람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때문에 2박 3일 동안 또 다녀왔고, 뭐 해서 정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페스티벌마다 이제 부스를 통해서 청력 검사를 해 주신 거죠. 예, 그 네.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 드렸었는데요. 네네. 한 10여 분씩 테스트를 했고, 페스티벌 중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밀 검사는 못했고요. 네. 말 그대로 스크리닝 테스트, 이분이 난청이 있다 없다 정도만 판별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무실로 오시게 해서 네. 이제 보청기를 맞춰드린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남편분이 미국인인데 네. 전쟁 참전 용사고 베테랑으로 있으면서 귀가 어두우신데 네. 몇십 년 됐는데 귀 어두운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보청기를 안 하고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실 때 참전하셨을 테니까. 예, 그런 분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 혜택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테랑 어소시에이션 네네. 거기서도 혜택이 있고, 아니면 메디케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네. 그 보험회사에 연결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네네.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부터는 아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보청기를 위해서 보청기 네네. 하시러,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페스티벌 특별히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크리닝 이제 받으셔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정밀한 그 검사를 위해서는 또 피콜로 보청기를 직접 방문하셔서 보청기를 맞추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시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 모르고 계신 분도 의외로 그래요. 많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예.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이 이게 보청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 좀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메디케어 이제 갱신 기간이 됐잖아요. 네, 요즘 한창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죠. 네, 예. 그 메디케어 갱신 기간 중에 이제 특별히 이 보청기 관련된 좀 내용이 좀 커버리지가 좀 변경되는 부분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보험 회사는 4개 회사인데요. 네. 대부분 보니까 추세가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커버리지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네. 조금 더 좋은 보청기를 하실 수 있는 플랜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네. 추세가. 네. 제가 특별히 자세하게 알아본 거는 이제 웰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웰케어가 2023년에 3가지 플랜을 제시하는데요. 네. 보청기에 관한 한 3가지 플랜입니다. 네. 첫 번째가 포커스 플랜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한쪽 귀당 1,000불 커버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비,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때 네. 쓰시라고 플렉스 카드로 300불씩 지급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억세스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한쪽 귀당 2,000불 커버가 되고, 네. 그 플렉스 카드로 1,000불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와. 네. 그다음에 리버티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건데, 네. 2,000불씩, 한쪽 귀당 2,000불씩 커버가 되고, 플렉스 카드로 1,500불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보청기를 충분히 커버 받으시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렉스 카드 제도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있던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조금 더 확대된 것 같아요. 네, 네, 적용이 좀 더 예. 올라갔군요. 예, 휴메나라는 보험이 있어요. 네, 휴메나 보험은 별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2022년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보험이 있는데 네. 커버리지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2,500불 커버리지 가지고 오신 분이 있고 3,600불 커버리지 가지고 오신 분이 있고 네. 특이하게 직장인들 중에 메디케어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가 있는 분도 있었어요. 네. 5,000불 커버리지 있는 분도 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메디케어가 3,600불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2,500불에서 3,600불로. 네네. 그다음에 작년에 경우에 보니까 유나이티드 AARP라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은 유나이티드 헬스임에도 불구하고 커버가 안 됐었거든요. 코페이를 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죠. 네네.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도 2023년부터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군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네, 저희 이제 메디케어 갱신 기간과 관련돼서 보험이 이제 내년에 적용되는 보험 굉장히 커버리지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얘기를 나눴고요. 자, 이번에는 뭐 페스티벌에 직접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보청기 그 보험 적용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어떤 보험을 이 피콜로 보청기에서 취급을 하시는지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피콜로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병원에 가시면 인 네트워크, 아웃 오브 네트워크이라는 구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콜로 보청기는 4개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트나, 슈메나, 웰케어하고는 인 네트워크 계약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 커버가 되고요. 그렇죠. 인네트워크니까. 예. 네. 그다음에 다른 보험, 여타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네.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시그나, 뭐 트라이케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보험 회사가 보험이 있고 그 안에 커버리지가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보험이든 간에 보청이 커버리지가 있으시면 다 한 번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다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디케어에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렉스 헬스 어카운트 네. 또 세이빙 헬스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서 네. 그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플렉스 헬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그 몇천 불씩 이렇게 드리는 돈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도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액티브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네.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 플랜에 더 추가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보청기를 업그레이드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워런티를 연장하고 싶거나 뭐 이런 여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런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그러시겠지만 네. 본인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 모르시는데 피콜로 보청기에서 그 부분까지 다 이제 알아보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뭐 플렉서블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채워지고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져요. 꼭 써야 되겠네요. 이건 안 쓰면 좀 자기만 손해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 그 원장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캠페인 관련된 내용. 제가 그 오랫동안 보청기를 해오다 보니까 보청기를 끼셔야 되는 대상이 되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오면 많이 호소하시는 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신부님 뭐 주일 미사 이런 게 안 들린다고 하세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교회로 다니면 좋겠는데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거를 문화 공간으로 다니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굉장히들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네. 특히 저희 교회 장로님도 굉장히 그 귀 때문에 보청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오늘은 몇 프로 들었다 몇 프로 들었다 이걸 세고 계실 정도니까요. 네. 저번 주에 70% 들었다고 70% 정도의 설교를 말씀을 들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70%가 꽤 높으셨던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네. Listen Atlanta. 네. 이런 분들도 잘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네. 미국에는 ADA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네. American Disability Act. 이건 장애인들을 위한 뭐 법이죠. 예를 들면 뭐 건물에 무슨 그 장애인을 위한 파킹랏이 따로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네. 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네. 이런 건데 그 청각 장애인들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전체에 있는 Hearing Loss Association이라는 데서 캠페인을 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네네. 뭐냐면 루프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공공 장소에서 네네. 도서관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교회나 네. 아니면 그 시니어 센터들 요즘 많이 오픈하는데 네. 그런 데는 그런 루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시스티브 히어링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만 해서 스피커로 전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청각 장애인들한테는.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뭐 그게 뭐 영향이 일반인들 있겠지만 정상인들한테는 네네. 그게 효과적이지만 네.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물론 보청기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루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네. 음질이 소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공 장소에서 그 루프 시스템들을 다 설치하면 네. 저는 그 보청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텔레코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그 텔레코일 옵션을 보청기에 추가해 주면 설교 말씀이 아주 깨끗하게 네. 보청기로 전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이제 좀 한 주 교회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 주를 생활하실 텐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네. 아틀란타 한인 전체 사회에 그 난청인들을 위한 네. 그 교회마다 시니어 사역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선물 드리고 뭐 음식 해드리고 뭐 놀아드리고 하는 그 정도인데요. 네, 나들이 가시고. 네. 사실은 이분들은 의사소통, 그다음에 설교 말씀 이런 걸 위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들 하고 계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내년부터 이 캠페인을 뭐 제가 미력이나마 네.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광고 지면을 이용해서 네. 그런 걸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쪽 구석에 그렇죠. 네.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그리고 바라기는 뭐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네. 캠페인이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게 루프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업체가 정해져 있거나 뭐 업체들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그 루프 시스템이라는 게 일종의 건물에 설치하는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안테나에서 발신하는 신호를 보청기가 직접 검출해서 네. 그 사용자한테 전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캠페인 관련해서 설치를 할 때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뭐 정부나 어떻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거는 뭐 따로 알아보셔야 되고 아마 네. 그런 거 설치하면 네. 텍스 크레딧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나 경우에 그런 데서 네.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걸 설치해 놓은 교회나 네. 시니어 센터는
노인들이 가기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가실 거예요. 그때 네네. 그런 데는. 그렇죠. 어쩌면 이제 교회의 어떤 인식의 변화부터 좀 예, 필요하겠네요. 네.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리슨 아틀란타 캠페인, 네. 이 부분 정말 제 바람으로는 좀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한인 예. 네, 사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네. 어떤 아틀란타 모 대형 교회는 네. 시니어 인구만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점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네. 손님들 중에도 전화번호가 뭐 이상한 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좀 생소한 번호들. 시카고, 뭐 보스턴 이런 데서 오셨다고 1년 됐다 이러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 아마 교회 어디서 그 노인들 위한 그 난청인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구축했다 하는 그런 광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소문이 나면 네. 시니어 인구들이 아마 대거 그쪽으로 네네. 가서 설교 말씀 들으러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워낙 어떤 뭐 그 장소가 굉장히 좀 크다면 특정 지역만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교회 전체에 하셨잖아요.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특정 장소, 특정 그 룸만 하실 수도 네네. 있고 개인이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개인이 잘 듣고 싶으셔서 개인이 자기 집에다가 아. 응접실에다가 이렇게 하면 TV 소리라든지 무슨 뭐 어떤 소리라든 다 네. 아주 깨끗하게 잘 의사소통도 하고 어. 하시는 거 일종의 대형 그러니까 좀 큰 보청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귀가 좀 잘 안 들리게 되는 거, 이게 난청이 되고 좀 정도가 좀 심해지는 부분은 어쨌든 노화에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네.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보청기 관련해서요.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만족도가 뭐 90%를 넘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족도 90%는 정말 높은 수치 아닙니까? 제가 느끼는 만족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저희 손님 중에 이견이 있으신 분도 있죠. 이게 네. 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이견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여러 손님들의 만족도는 한 90%에 육박하지 않냐. 왜냐하면 네. 보청기를 한다는 게 단순히 이게 보청기를 쓴다는 것만으로 이게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네.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그 아주 미세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보청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이어피스라든지 이어 몰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뭐 와이어레스를 할 건지 하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옵션이 만족도를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극적인 감동을 받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케이스도 물론 그분은 오랫동안 그 난청을 앓으셔가지고 네. 거의 못 듣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하다 보면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무한정 그 검사한다고 해서 무한정 데시벨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계치가 있습니다. 네. 그 한계치가 그 어느 정도? 한계치가 네. 100데시벨에서 11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그거는- 사운드면 네. 굴착기 네. 여러 그 바위 깨는 굴착기 소리 정도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시끄러운 근데 거잖아요. 그 소리를 네. 들려드렸는데 네. 반응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안 들리시는 그게 안 들리셔. 네. 일반 일상적인 사운드가 안 들리시는 분이었어요. 네. 전체 대역에서 80%가 1000Hz부터 8000Hz까지 그 100데시벨 이상 되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그분은 거의 뭐 80이 넘으셨죠. 아, 네, 네. 보행도 불편하셔서 네.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네.
치매기도 있으시고 용변도 잘 제대로 자기 혼자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면 또 치매도 네, 진행이 치매도 빨리 오셨고. 되죠. 네. 근데 의사소통을 하시고 하는데 이제 치매가 오시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알고 네. 그리고 부군께서 병간호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따님도 연세가 50 되셨는데 네. 같이 사시면서 그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사실은 아주 피곤에 그렇죠. 쪄들어 있는 그런 상태셨어요. 어쨌든 가족이니까 이제 잘 케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영향이 예. 온 가족에게 가니까. 네. 그래서 네. 있는데 보청을 한 거죠. 네. 이 어머니도 하셨고 그 남편분도 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난청이셨고 네. 아버님도 굉장한 난청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넘겨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광경을 제가 조금 느낀 광경을 설명을 드리면 네. 어머님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네. 그 부군께서는 난청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내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견디시면서 네. 그 있으셨던 상태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네. 보청기가 혜택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일성이 너무 잘 들린다, 뭐 하나님이 감사하다 와. 이런 감탄사가 연발 나오시고 네. 그런 걸 보시니까 따님이나 그 남편분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불찾기 소리가 안 들릴 정도면 소리를 안만 질러도 그러니까요. 간신히 네. 듣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상태니까 네.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보청기를 두 분이 하시고 네.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따님이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어머니께서 너무 고맙다고 뭐 맛있는 거 좀 사드시라고 돈 좀 드리라고 얼마나 좋으시면 네. 그렇게 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네. 보람이 있죠. 아니 이제 원장님은 보청기를 이제 맞추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가족사가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사가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얼마나, 했던 분은 작년에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그 뭐 젊었을 때는 방송국에서 음향 담당 PD를 하셨던 분인데 야, 네. 미국에 오셔가지고 난청이 된 상태로 한 30년 동안 그분이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저한테 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보험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지불을 하셨어야 했는데 네.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상태로 한 본인 말로는 30년 동안 10년 이상 그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나름대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게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감정이 쌓이고 또 싸움이 되고 네. 분란이 일어나고, 오해가 되고, 오해가 네, 되고 네. 해서 서로 감정이 너무 악화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네. 근데 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들리는 게 너무 좋긴 하지만 네. 그 감정을 일시에 그걸 없는 물론 기쁘긴 하지만 없는 것으로 하기가 너무 좀 쑥스러우셨는지 계속 퉁퉁거리기는 하는데 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셨어요. 야, 그런 모습 보시면 원장님 굉장히 보람 그런 거 되시겠어요. 보면 네. 내가 나쁜 일은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럼요. 네. 하는 생각이 많은 가정에 정말 어쩌면 뭐 그 가정의 문제를 거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피콜로 보청기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사례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뭐 가족분들이 그렇죠. 가족사를 다 이제 아시게 되고 정말 잘 들리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 정말 이해가 돼요. 네.
가장 저번 주에 오신 분 중에 또 네.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갓 메디케어에 입성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젊으신 거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그 정도 연세에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네. 인지상정인 걸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런데 그분을 검사해 보니까 이미 50%의 청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 확률적으로 보면 65세가 넘으면 35%는 난청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70이 넘으면 그게 50%로 뛰고요. 80이 넘으면 80%로 뛰어요. 네. 네, 이분도 역시 50%의 청력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본인은 65세, 66세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아직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다. 사는데도 문제 없는데 네. 주변에서 자꾸 뭐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이제 모르시는 거죠. 예. 본인이 안 들리면 본인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안 들리는데 들리는 만큼만 듣고 살면 되지 이런 네. 분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회적인 활동이 안 되고 네. 그냥 뭐 자꾸 오해가 쌓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불화가 생기고 감정이 악화되고 뭐 이러는 거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가족 간에도 유대가 없어지고 네. 예, 고립감도 생기고 그게 쌓인 상태에서 많이들 오시죠. 예, 거의 그런 분들 그 어머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 제가 저한테 오신 월남 여자분 중에 한 분도 이분은 54년생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100데시벨을 못 들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기를 놓치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그 정도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때 이게 예. 그 해결을 해주지 제때 못하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보청기를 하는 건 그냥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늙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더 안 들리게 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신경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거나 발달하려면 네. 청각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들리는 대로 안 들리는 상태로 방치하면 우리 몸은 아주 그 효율적인 거라서 네.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가 그렇게 방치된 기관을 그냥 퇴화시켜 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이제 더 활발히 활동을 그렇죠. 하는데 예. 청신경에 자극이 없으면 네. 청각 기관이라는 게 우리 필요 없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네. 퇴화시켜 버리죠. 네. 아주 액티브하게 퇴화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효율을 강조하는 게 우리 인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필요 없는 기관은 빨리 퇴화시켜 버리는 게 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안 들으면 그냥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연결이 바로 되니까. 네. 그건 존스 홉킨스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상 없다 그러고 편안하다 뭐 불편한 거 없다 하시는데 결국 50%밖에 없다는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드렸더니 보청기를 해 가셨어요. 네. 근데 또 이분이 해 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나는 이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보청기를 그냥 방치하고 안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거는 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뭐 굳이 해야 되나? 귀찮아서 안 한다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분들은 네. 안 들리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기에 그렇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아니 힘들게 이제 보청기를 맞추러 오셨는데 또 이제 맞추셨는데 집에 가서 그걸 안 하시면 예, 그런 분들 굉장히 너무 많아요. 안타깝네요, 예. 진짜. 네. 뭐 창피하기도 하고 네. 해서 했는데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어떤 적응 기간이 또 그렇게 뭐 쉽지 않아서 그러실까요? 적응하는데 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죠. 네.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니까 아, 좀 예민해지시는군요. 그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사실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하고 주파수 네. 변조 가능하고 보청기 조정이 가능한데 네.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보청기를 이제 본인에게 맞게 맞추신 다음에 완벽하게 본인 걸로 이제 적응하기까지 네.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청기만 했으면 갑자기 무슨 옛날에 영화 뭐 소모즈라는 영화 있었죠. 네네. 잘 들리는 초능력. 네. 그렇게 들리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도 오해시고요. 아, 그다음에 주파수에 따라서 그 난청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네. 저주파 노인성 난청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상대적인 거지만 저주파가 고주파보다 잘 들린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저주파가 고주파보다 잘 들리기 때문에 네. 저주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소리가 큰지 작은지 네. 요걸 분별하는 거예요. 저주파는. 아, 네. 고주파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사람 소리인지 강아지가 짖는 소리인지 새 네. 소리인지 분간하는 게 고주파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근데 노인성 난청은 저주파가 잘 들려요. 네. 고주파보다. 그래서 이상 없는 줄 압니다. 아하, 네. 본인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대부분은 저주파가 상당히 좋고 고주파가 안 좋은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느낄 때는 언제냐면 저주파마저 안 들리게 될 때.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군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네. 본인이 느끼시는 거죠. 근데 네. 이미 그 전부터 고주파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단계가 이미 지나버린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네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야 오셨어요라는 말씀일까요? 어떨까요? 네. 조금 더 네, 일찍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오시지. 조금 더 네. 일찍 오시면 보청기 사이즈도 작아질 수 있고 보청기의 비용 문제도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건강도 이미 그 정도 진행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은 행동이나 언어가 많이 어눌해진 상태가 됐을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보청기를 안 하고 계신 60대 이상의 어른들을 알고 계신 분들 잘 주변을 살펴보시면 어르신이 목소리가 많이 커진다든가 TV 볼륨을 많이 올린다든가 아니면 특히 말씀을 하실 때 옛날에는 따박따박 군대에서 하는 말씨 중에 닭가채가 있잖아요.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랬습니까? 맺는 거. 이렇게 따박따박 하시던 말씀이 이제는 좀 부드러워졌다. 이게 좀 연세가 드셔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어쩌면 그런 연세에서 이렇게 힘이 빠져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그렇게 들리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게 학습 안 효과라는 게 들리니까. 있어서요. 1년, 2년, 10년 이렇게 들으면 들리는 대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음이 잘 안 들리는 거다. 그렇게 아시고 조기에 발견하셔서 조기에 그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60대 이상이시면 청력 검사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검사를 해야 이제 얼마 내 청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 들으시면서 그 보험 관련 내용이나 어떤 부분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피콜로 보청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70-451-0400번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그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좀 내가 좀 난청이 진행이 되고 있나라고 느끼는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모든 질병의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네.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에 자각 증상을 느끼기 전에 네. 가장 반응이 빠른 거는 주변의 아, 가족분들이나 본인은 잘 친구분들, 모르고. 네. 그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느끼는 건데 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반문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난청이 자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을 텐데 목소리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예.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아, 본인 목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들릴 정도로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커져야죠. 네. 목소리가 커지는, 네. 목소리가 커지면 네. 이 난청이 상당히 진행되셨구나. 네네. 근데 주변에, 예. 네네, 또 있나요? 또 네. TV나 이런 거 볼륨이 이제 커지죠. 아, 그렇죠. 네. 주변에서 정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커지죠. 네. 그러면 난청이 많이 진행되신 거죠. 그리고 그 벨소리도 굉장히 크게 해놓으신 분들 예, 계시더라고요. 네. 전화 벨 소리 굉장히 크게 하시고 네.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데 뭐 네, 네. 전화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놓으셔요. 네. 그러면 이제 난청이 많이 진행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주변에 뭐 가족분들 포함해서 어떤 이제 이런 증상이 보일 때 이거를 또 말씀드리기가 또 쉽지 않아요.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좀 귀가 안 들리시는 게 아닐까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눈치 보여서 그렇죠. 근데 그건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여러 사람을 위해서. 네네. 본인은 괜찮습니다. 안 듣고 살아도. 근데 그렇죠. 주변에 있는 가족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본인 그 당사자 분을 위한 일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은 나중에 그렇죠. 치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네. 삶의 질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그 외부와의 소통. 네. 예를 들어서 손주 손녀가 뭐라고 귀여움을 하는데 아, 그렇죠. 그런 걸 못 듣게 되면 네. 노인성 난청은 고주파가 많이 안 들리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대역에 있는 게 여자들 목소리나 어린 아이들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 오. 잘 못 듣게 되면 네. 손주 손녀들이 가까이 안 오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네,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네, 네. 그걸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네.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예. 되고 있는 상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건 네.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느끼셔도 네. 나중을 위해서 들어주셔라 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몇 년 있다가 일어날 그 더 큰 문제, 네. 네, 본인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거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역량 이런 거를 위해서 미리라도 들어주셔라 하는 네. 그러니까요. 뭐 70세 이상이 되시면 50% 정도는 이제 난청을 겪으신다고 예, 하니까 이거는 정말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반반이고 네. 연세가 100세 시대가 돼서 그렇죠. 남은 또 예를 삶을 들어서 사셔야 90세 되고. 이상 사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런 분들 90% 100%가 100% 가까이가 다 난청이신데요. 네. 그 장구한 세월을 안 듣고 소통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혼자 교회 가도 설교도 안 들리고 네. 뭐 그냥 이렇게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함을 조금 느끼시지만 그거를 그냥 감수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감수하고 살고 네. 아닌 척하고 그래 살죠. 왔기 제가 때문에. 보기에는 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뭐 원장님 만나뵐 때마다 우리 그 부모님들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 주변에 또 어르신들 한 번 더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피콜로 보청기 이종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